네, 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11주차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매크로,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로서 프로시저의 개념, 그리고 그 프로시저를 구성하는 서브 프로시저와 펑션 프로시저를 설명드리고, 그 둘의 차이를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용어 중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 객체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스는 전통적인 비주얼 베이직과 달리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마다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엑셀이라고 하면 엑셀 안에서 엑셀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는 그 안에는 어떤 셀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어떤 행이나 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 전체가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삽입한 차트도 어떤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대상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스 언어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매크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구성하는 그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접근하고, 그죠? 그 접근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거나 뭔가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비로소 VBA가 의미 있는 매크로 구현이 가능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우리 그 주로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어떤 그 작업이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어떤 대상이나 사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행열, 뭐 워크시트 차트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통합 문서 전체 혹은 시트 혹은 셀, 차트 이런 것들이 객체가 될 수 있고요. 엑셀의 대표적인 객체명으로는 워크시트라는 객체 혹은 시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시트. 그 다음에 각각의 셀 주소들은 우리가 레인지라는 이름으로, 이 레인지는 아까 보셨죠? 우리 자동으로 기록시키니까 레인지가 나왔잖아요. 레인지라고 하는 객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같은 거 막 그리거나 삽입할 수 있는데 그 도형은 쉐입이라는 이름의 객체로, 차트, 엑셀에 차트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가. 차트는 이름 그대로 차트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설정과 관련된 그런 구성물들은 우리가 페이지 셋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엑셀에 메모 같은 거 삽입할 수 있는데요, 메모는 커멘트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객체들의 이름도 예약어예요. 예약어. 그래서 여러분이 소문자로 쳐도 앞글자가 대문자로, 페이지 셋업 같은 경우에는 P하고 S가 자동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객체들이 있는데 이 객체들의 이름 다 외워야 될까요? 예.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워지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엑셀에서 다루는 객체의 종류가 한두 개겠습니까?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 외울 수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외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매크로 기록을 하면, 매크로 기록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막 수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내가 선택한, 내가 이제 그 변화를 준 대상이 되는 객체명이 자동으로 잡혀서 매크로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주로 매크로 기록을 통해서 객체의 이름을 파악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요. 하지만 워낙 유명해서 아주 그냥 자주 쓰이는 객체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레인지 객체, 우리가 셀 주소에 접근을 할 때 레인지 쓴다는 거, 레인지 객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워크시트 객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체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객체 그 자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그 객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수행하게 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매크로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는 객체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객체의 어떤 특징 값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 객체를 이용해서 말미암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활동이랄까요? 그런 유형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메소드가 있고 속성이 있는 겁니다. 메소드와 속성. 이 메소드와 속성은 전부 다 객체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객체로부터 말미암은 두 가지 메소드가 있고 속성이 있어요. 메소드는 방법이라고 번역되잖아요. 방법. 자, 이 메소드는 그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테스트란 이름의 워크시트를 딱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객체는 뭐예요? 테스트란 이름을 가진 워크시트죠. 그렇죠? 테스트란 이름의 워크시트인데 그 워크시트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했죠. 이걸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VBA에서는 워크시트 괄호 열고 따옴표 테스트 괄호 닫고 여기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으로 구분을 해요. 점 하고선 select 이렇게 select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selec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메소드는 이렇게 select와 같은 행동을 의미를 하고요. 객체와 메소드 사이에는 이렇게 점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객체 중에 레인지 객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레인지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메소드의 예가 예를 들면 그 안에다가 뭔가 메모를 추가한다. add comment. 그 다음에 그 레인지에 해당되는 셀들을 복사해라. copy. 거기 있는 레인지 안에 있는 수식들을 재계산해라. calculate. 그 다음에 우리 자동으로 채우는 것도 하잖아요. 그거는 autofill. 그 셀, 선택된 셀들을 지워라. 그러면 delete. 그 셀을 선택해라. select. 이런 식으로. 자, 메소드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add, copy, calculate, fill, delete, select 전부 다 품사가 무슨 품사예요? 예, 동사죠. 동사. 움직일 동사. 행동을 의미하는 거가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뭐가 표현이 기록이 됐는데 이게 메소드야 속성이야 파악할 때 메소드는 어떤 특징이 있다? 품사가 동사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어떤 객체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거를 원해서 그거를 구현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값을 새로 정의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나 특성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 영어로 proper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냐면 속성,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의 속성, 그러면 뭐 아무런 액션이 안 취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객체의 속성은 equal 어떤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성은 이렇게 형태로 작성이 돼야 돼요. 속성명이 있고 equal 속성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소드의 경우는 equal이 있어요, 없어요? equal 없습니다. 점하고 메소드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이 액션을 취할 거니까 끝인데 속성의 경우는 객체 이름 점 속성명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equal 속성값 이렇게 주어져야 어떤 액션이 취해지게 되는 것이죠. 객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이 당연히 다 다릅니다. 이게 셀이냐 차트냐. 예를 들어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도 있고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할 거고요. 만약에 레인지다. 그러면 레인지 그 셀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보더, 궤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수평 정렬 아니면 수직 정렬 아니면 셀 안에 들어가 있는 셀 자체의 값이라든가 셀의 높이라든가 셀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어떻게 바꿔라 라고 하려면 객체명 그 다음에 메소드와 동일하게 속성의 경우에도 객체명하고 속성명 사이는 점으로 구분해요. 점으로. 그래서 객체명 점 속성명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qual 어떤 값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속성 값을 지정하는 형태로
구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객체의 메소드와 속성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뭐 맨땅에서 프로그램을 다 짜긴 어려우니까 매크로 기록을 이용을 해서 기록을 시켜본 다음에 그 기록된 매크로 코드를 같이 한번 해석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BSP 11 엑서 여기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실습, 엑서 00 실습처럼 똑같이 매크로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클릭. 자, 매크로 기록 클릭하기 전에 이 실습 공사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실습 공사의 내용은 뭘 할 거냐면 여기 보면 그 A3번부터 D9번까지 지역별 송중기, 이진욱, 박보검의 뭐 인지도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실습 공사라고 하는 새로운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맨 위에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그거 이제 한번 매크로로 기록을 시켜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해요. 자, 매크로 기록을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 이렇게 하면 자, 매크로 이름 정하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연습 4번, 실습 4번이니까 엑서 04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엑서 04.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부터 이제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죠. 얘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 그대로 해서 A3번부터 D9번까지를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복사 어떻게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번 눌러서 복사 클릭. 그러면 노란색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 영역이 이제 컴퓨터 메모리 안에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습 04로 넘어가죠. 실습 04로 넘어가서 이제 A1으로 선택을 해야죠. A1 클릭, A1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붙여넣기 어떻게 붙여넣기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냥 일반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클릭. 그러면 뭐 내용이랑 뭐 전부 다 똑같이 복사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A1부터 D1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색깔을 바꾸는 게 이제 마지막 작업이잖아요. 뭘로 바꾼다고요? 연두색으로 바꿔보자. 자, 홈 탭에 가서 여기 채우기 색 클릭을 해서 아까는 노란색인데 노란색 옆에 있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크로의 기록 중지, 중지 이렇게 해서 끝을 냅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를 새로 기록을 한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이렇게 열어보면 자, 우리가 아까까지는 엑서 3까지 만들었는데 요 밑에 아까 보지 못했던 엑서 04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엑서 04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얘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작업 제일 먼저 뭘 했죠? 우리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여자 배우 시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커서가 약간 여기 어디 있었죠? 그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A3번부터 D9번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부터 했어요. 그게 지금 코드에 어떻게 반영됐어요?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레인지 A3부터 D9번까지의 범위를 어떻게 해라? 셀렉트 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의 레인지는 뭘 나타내요? 레인지는 그렇죠. 오브젝트, 객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점 찍고선 셀렉트가 나왔네요. 이 셀렉트는 메소드예요,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셀렉트는 뭐다? 여기서 그렇죠. 메소드죠. 메소드. 동사잖아요. 동사. 품사가 동사니까 메소드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한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선택된 영역을 객체로 뭐라고 불렀냐면 셀렉션이라 객체로 불렀어요. 그 다음 줄에서 셀렉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점 어떻게 해라? 그렇죠. 카피해라. 복사해라. 이랬죠. 카피, 복사. 자, 여기서의 카피는 뭐가 되죠? 메소드의 속성이에요.
예, 메소드죠. 메소드. 동사니까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복사한 내용물을 어디에 붙여넣기 해야 됐어요? 실습 공사에다 붙여넣기 했어야 됐죠. 그래서 실습 공사라는 이름의 시트를 이 쉬츠 하다음에 다운표하고 시트 이름을 치면 그 이름을 가진 시트를 나타내죠. 요 객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오브젝트죠. 객체죠. 이 실습 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시트라는 객체를 점 어떻게 했어요? 셀렉트 해라. 셀렉트는 뭐죠? 메소드죠. 메소드.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A1이라고 하는 셀을 특별히 찝어서 레인지로 표현했죠. 레인지 A1을 어떻게 해라? 점 셀렉트. 점 셀렉트는 뭐다? 메소드죠. 메소드. 우리 지금 계속 메소드만 보고 있어요. 이 메소드 여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액티브 시트. 액티브 시트는 내가 현재 클릭한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니까 무슨 시트예요? 실습 공사본 시트죠. 그 시트에다 어떻게 했어요? 점 페이스트. 페이스트는 붙여넣어라 라고 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동사. 네, 그래서 이것도 메소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있던 A3부터 D9까지의 셀의 내용이 똑같이 붙여넣기가 됐을 텐데 거기에 그 다음 작업은 뭐였죠? 그쵸? 첫 번째부터 A1부터 D1까지를 쭉 선택을 했죠. 예. 왜 선택했어요? 색깔 바꾸려고. 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요런 게 들어갔어요. 예. 애플리케이션에 컷 카피 모드를 false로 하겠다. 이건 왜 생겼을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그거예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복사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복사 눌렀단 말이에요. 복사. 예. 복사를 눌렀는데 지렁이가 꿈틀꿈틀 거리죠. 이거는 뭐예요? 컴퓨터 메모리 안에 요 내용이 지금 복사가 되려고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요 상태가 컷 카피 모드가 트루인 상태예요. 지금 컷 카피 모드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내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요. 자, 붙여넣기를 하면 붙여넣기를 해도 여전히 이 지렁이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지렁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영역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A1부터 D1까지. 자, 여전히 지렁이들은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녹색으로 딱 바꾸니까 바꾸고 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렁이가 꿈틀거려 안 꿈틀거려요? 꿈틀거리지 않네요. 그러니까 색깔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엑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렁이 꿈틀꿈틀 모드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요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에요. 카피 모드를 해제시켜라. false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애플리케이션은 객체죠. 이 애플리케이션은 엑셀 프로그램 전체를 나타내는 객체예요. 자, 컷 카피 모드. 이거는 메소드일까요? 속성일까요? 예, 컷 카피 모드. 예,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모드가 명사죠. 명사.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뭐가 있어요? equal false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컷 카피 모드라고 하는 게 속성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애플리케이션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고 그 속성을 true가 아니라 뭘로 바꿔라? false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은 같다가 아니에요. 같다가 아니고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설정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컷 카피 모드를 false로 설정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했어요? 예. A1, D1 선택한 다음에 컷 카피 모드 fals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죠?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자, 모르긴 모르지만 요 width부터 시작해서 end width로 끝나는 요 영역이 전부 뭘로 바꾸는 거예요? 녹색으로 바꿔주기 위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석하게 되면 셀렉션에 그러니까 셀렉션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영역 A1부터 D1이죠. 인테리어는 뭘로 인테리어라고 해요? 안 영역, 그렇죠? 안쪽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width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냐면 내가 selection.interior.pattern equal excel solid selection.interior.pattern color index automatic selection.interior.color는 이거 selection.interior 이렇게 selection.interior점이 계속 반복되어야 될 때 width를 쓰면 편리한 거예요. with selection.interior and with 그러면
with로 시작해서 end with 끝나기까지 전부 이 내용들은 앞에 이거 생략하는 거야. 이거 다 공통 적용되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셀렉션, 내가 선택한 영역을 나타내는 객체죠. 인테리어, 그 영역 안에서의 안쪽 내용을 나타내는 일종의 이것도 객체죠. 그 안쪽 객체의 첫 번째 속성으로 패턴이라는 속성, 두 번째 속성으로 패턴 컬러 인덱스라는 속성, 세 번째로 컬러라는 속성,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뭘 바꿨어요? 연두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바꿨죠. 그러니까 요게 아마 우리가 핵심으로 내린 명령이 될 겁니다. 안에 있는 영역의 색깔을 바꿔라. 무슨 색으로? 5296274번이라고 하는 색깔 아이디로. 하지만 우리가 5296274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짐작컨대 뭔지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을 이렇게 코드로 부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이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뭐죠? 예,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속성들이에요. 속성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아셔야 된다? 예, 어떤 게 속성을 설정한 건지, 어떤 게 메소드를 설정한 건지,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range 이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B1에 뭘 바꾸려고 한다 해서 range B1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점을 딱 찍잖아요. 점을 딱 찍으면 자동으로 너 액티베이트 할 거야? 너 애드 커멘트 할 거야? 너 어드레스를 나타낼 거야? 쫙 나오죠. 예, 요게 range라고 하는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과 메소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액티베이트나 애드 커멘트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슝 지우개가 날아가는 것 같은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드 인덴트, 뭐 어드레스 로컬 이런 것들은 무슨 이렇게 무슨 슬레이트 같은 뭐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 이 슬레이트 같은 아이콘들은 뭘 나타내는 거다?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지우개 날아가는 것 같이 생긴 이 아이콘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메소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치고 점을 치면 여기에 적용 가능한 메소드나 아니면 속성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서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도와준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거를 지우고 싶다, 딜리트 하고 싶다, 그러면 D만 쳐도 이 D와 관련된 것들이 쫙 나오고요. 딜리트, 그러면 딜리트가 딱 나오죠. 이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스페이스바만 땅 쳐주시면 자동으로 아까 선택된 그 메소드나 속성이 자동으로 쫙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B1의 내용을 지우는 코드가 삽입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연습삼아 한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엑서 공사를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엑셀 비주얼 베이직의 기본 연산자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엑셀 아까 더하기 연산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미리 썼어요. 크게 보면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뭐 두 수를 더할 때는 더하기 연산자 쓰고요. 근데 두 수를 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문자열을 하나로 합칠 때도 더하기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자 할 때는 그냥 빼기 쓰시면 돼요. 곱하기는 별표, 나누기는 나누기. 이거 엑셀하고 똑같죠. 엑셀 연산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엑셀에는 없는 연산자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A 모드 B, 그러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반환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모드 2 했을 때 5 모드 2 했어요. 그러면 그거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네, 5 모드 2 뭐가 되죠? 5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 모드 2의 결과값은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1. 1이 됩니다. 만약에 199 모드 100 이러면 어떻게 돼요? 199 모드 100 이러면 어떻게 되죠? 199를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죠. 어떻게 됩니까? 199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9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99 모드 100은 결과값이 99가 되겠죠. 나머지 값을 반환하니까. 요 모드라고 하는 연산자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어떤 수의 지수승을 구할 때는 요 꺽쇠, 예, 우리 웃음 이모티콘 이렇게 마크 쓸 때 쓰는 그거죠. 꺽쇠 지수승을 구할 때 씁니다. 두 문자열을 연결을 할 때, 식을 연결할 때 and 표시 요 연산자를 쓴다. 비교 연산자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같거나 작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크다 오른쪽이 작다 이런 걸 표시하고요. 서로 다르다는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꺽쇠 모양을 만들면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토픽인데요. VBA의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엑셀에서도 조건문을 한번 배웠죠. 엑셀에서의 조건문은 뭘로 표현했어요? if라고 하는 명령어로 표현을 했죠. 예,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스의 조건문도 똑같아요. 예, if로 조건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if를 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if 하고요. 한 칸 띄고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써요. 그 조건 다음에 원래 우리 엑셀에서는 if 하고서 괄호 열고 조건 쓰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참일 때에 수행할 명령 가지게 될 값, 컴마 거짓일 때 가질 값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괄호 닫고 끝냈잖아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if로 시작을 하면 괄호로 시작하지 않고 괄호가 없기 때문에 if로 시작하면 반드시 뭐로 끝나냐? and if로 끝나게 돼 있어요. 아까 sub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요? and sub로 끝났죠. 펑션으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요? and 펑션으로 끝났어요. 똑같아요. if로 시작하면 and if로 끝나게끔 우리가 만듭니다. 이때 and와 if 사이에는 한 칸 띄는 거예요. 한 칸 띄어야 돼요. 아까 서브의 경우도 and 서브 때 한 칸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한 칸 띄었죠. and 띄고 서브였잖아요. and 펑션도 마찬가지. and 띄고 펑션이었듯이 and if는 and 띄고 if로 시작하면 and if. 그 다음에 if 다음엔 조건절이 바로 나오고요. 그 조건이 참이라면 이라고 하고 싶으면은 then을 씁니다. then. if 조건 내용 then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인덴테이션을 하나 이렇게 주고 이건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주는 게 강력히 추천되죠. 인덴테이션을 두어서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명령들을 쫙 나열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참이 아니라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때 수행할 명령을 써야 된다면 else 쓰신 다음에 그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할 명령들을 쭉 쓰고 and if로 끝내면 돼요. 이 else와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할 명령들은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써도 무방해요. 안 써도 무방해요. if 조건 then 그 다음에 and if로 끝나는 게 디폴트인데 만약에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할 명령도 있다면 else를 쓰시고 이렇게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할 명령들을 치시면 된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예요. 조건 하나만 있고 그 조건이 참일 때는 이렇게 수행하고 그 조건이 참이 아닐 때는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 쓰는 문법인데 그게 아니라 조건이 여러 개 걸쳐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조건 1이 성립하니? 그러면 이거 수행하고 조건 1 성립 안 해? 자, 그렇다면 조건 2는 성립하니? 성립하면 이렇게 해. 그것도 아니니? 그러면 조건 3은 성립하니? 그러면 또 이거 해. 막 하다가 야 앞에 거 다 성립 안 하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해. 이런 식의 구조를 띄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if, then, else, and if 외에 else if라는 거를 추가로 또 쓸 수 있어요. else if. 그래서 if 조건 1 then 이러면 조건 1이 참일 때 수행할 명령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else if 조건 2 그 다음에 else if 다음에도 then이 나옵니다. then else if 조건 2 다음에 then 이러면 조건 1은 거짓이지만 조건 2는 참이라면 그때 수행할 명령들이 쫙 나오는 거죠. else if 조건 3 then 이거는 이제 언제 수행되는 거예요? 조건 1도 거짓이고 조건 2도 거짓인데 조건 3은 참이라면 그때 수행할 명령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앞에 거 다 누적이에요. 앞에 거 거짓, 뒤에 거 거짓, 그 다음 것도 거짓일 때 다음 게 참이라면 그때 수행할 명령들이 else if 다음에 조건 나오고 then 다음에 수행할 명령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맨 끝에 else를 쓸 수 있어요. 그럼 else는 상기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거짓일 때 그때 수행할 명령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and if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else절이나 and if절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요거 생략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수 되게 많이 하시는 건데 and if는 and와 if 사이를 띈다고 했죠. 그런데 else if는 가운데 띄면 안 돼요. else 띄고 if 하면 이 else가 이 else인지 뭐 else if를 표현하는 else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lse if는 붙여 쓰게 돼 있어요. 반드시 else if는 붙여 쓰지만 and if는 띄어 쓴다는 것도 유의하시고요. 우리 엑셀에서는 여러 조건을 and나 or로 연결할 때 and 괄호 열고 조건 콤마 조건 콤마 조건 괄호 닫고 또는 or와 괄호 열고 조건 콤마 조건 콤마 조건 콤마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VBA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조건 1과 조건 2를 and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 1 and 조건 2 이렇게 하고요. 조건 1과 조건 2를 or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 1 or와 조건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이 쓰는 문법에 가깝죠. 그냥 and나 or를 조건과 조건 사이에다가 넣으시면 VBA는 알아서 and와 or로 연결해서 해당 조건을 판단하게 된다. and는 아시다시피 양쪽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으로 판단하는 게 and 연산자고요. or 연산자는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으로 인식하는 그게 or 연산자의 특징이 되겠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과 관련해서 또 한번 우리가 실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실습 5번과 6번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 5번과 6번을 위해서 제가 시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실습 5번, 6번 보시면 01반 평균 점수, 02반 평균 점수, 03반 평균 점수가 각각 A2 그리고 B2 그리고 C2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해석해서 메시지를 출력하는데요. 자, A2 셀에 입력된 값 그리고 B2 셀에 입력된 값 그리고 C2 셀에 입력된 값 중에서 B2 셀에 입력된 값, 즉 이제 그 두 번째 값이 가장 크다면, 셋 중에 가장 큰 값이라면 최고예요 라는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VBA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실습 5번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연결할 때는 and나 or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려면 VBA로 A2 셀에 입력된 값을 이렇게 지목해서 끌어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거는 어떻게 끌어오냐면 이렇게 끌어오면 돼요. sheets 하고선 다운표하고 이 시트의 이름 쓰고요. 다운표 닫고. 근데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요거는 내가 실습 0506 시트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있으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ange A2 하고 점 value 이러면 A2 셀에 있는 범위에 있는 그 셀에 뭘 가져와라?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A2 셀, 실습 0506에 있는 A2 셀에 있는 입력된 값을 가리키는 속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실습 05를 같이 한번 프로그램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05 프로그램은 우리 실습 04 밑에다가 한번 이어서 짜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 엑서 05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엑서 05. 자, 우리가 A2 셀에 입력된 값, 그 다음에 B2 셀에 입력된 값, C2 셀에 입력된 값을 끌어와야 되는데요. 자, 각각을 끌어와서 A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두 번째 건 B라는 변수에, 세 번째 건 C라는 변수에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아까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 그랬죠? 편하게 그냥 안 쓰도록 할게요. range 이거는 어디에 있는 값? A2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어떤 속성? value라고 하는 속성으로. 자, 그러면 A2라고 하는 셀에서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A라는 이름으로 방을 빨리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은 뭐다? 예, 같다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엔터 이렇게 치면 A2 셀에 있는 A2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A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자, 똑같은 원리로 B는 range, 이번에는 B2라고 하는 셀에 있는 값을 점 value 해서 가져와서 이거는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B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쏙 집어넣어라. 엔터. 자, 똑같이 C는 range C2라고 하는 셀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C라고 하는 주머니 변수에다가 쏙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A2에 있는 값은 A라는 변수로 들어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66.5가 A라는 변수로 숑 들어와 있고요. 78.3이라는 값은 B라는 변수로 쏙 들어와 있을 거고, 72.9라는 값이 C라는 변수에 싹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우리 문제에 따르면 이 중에서 B2 셀에 입력된 값, 즉 이게 B죠. B가 이 셋 중에 가장 큰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가장 크면 최고예요를 출력하면 되죠. 자,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B가 가장 크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B가 가장 큰 값이 되려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돼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커야 되겠죠? B가 제일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B와 C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제일 크려면 B가 이건 커야 되겠죠. 자, 하나는 A보다는 B가 커야 된다고, 그죠? 또 다른 조건식은 B가 C보다 커야 된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나만 만족해도 B가 제일 클까요?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지 B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고 하나가 만족하지 않으면 B가 이 셋 중에 가장 크다는 건 보장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보다는 크다는 건 보장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가장 큰, B가 가장 큰 값이라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B가 가장 큰 값이 되려면 방금 정의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운데 뭘로 연결해야 될까요? AND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조건을 달 거예요. if 만약에 B가 A보다 크고, 그러면 일단 B는 A보다 크죠. 그런데 남은 C가 있는데 그 B가 남아있는 C보다도 크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hen을 쳐야 돼. then. 그죠? if 조건. 근데 이건 조건이 두 개예요.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데 이 두 개의 조건이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면 자, 엔터 치니까 예약어인 if나 and나 then은 자동으로 대문자로 탁 바뀌고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성립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해라. 뭐라고 출력을 하면 되냐면 최고예요 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최고예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액션 취하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다시 인덴테이션 줄여서 and if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탭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계속 간격 벌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흉내내서 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주어야 서브 엑서 05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여기까지인데 먼저 A2에 있는 값을 A에다 넣고 B2의 값을 끌어와서 B에다 넣고 C2 값을 끌어와서 C에다 넣은 다음에 if 만약에 B가 A보다 크고 C보다 더 크고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된다면 이거는 이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에서만 실행되는 거니까 인덴테이션 한번 더 주고 메시지 박스 최고예요 출력해라. 그리고 여기서 if로 시작한 거는 여기서 end if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정의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결과는 어떠세요? 지금 B2에 있는 값이 이 셋 중에 가장 큰 거 맞나요? 가장 큰 거 맞죠. 그러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엑서05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최고예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엔 실습 6번 문제가 되겠어요. 실습 6번. 실습 6번은 자, 만약에 A2보다 A2가 B2보다 크면 B2보다 큼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아까는 메시지 박스로 출력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메시지 박스가 아니라 그거를 어디에 출력하는 거냐면 여기다 출력하는 거예요. 판단 결과라고 되어 있는 D2 셀에다가 뭐라고 출력하냐? B2보다 큼이라고 출력하래요. 만약에 A2가 B2보다는 작거나 같지만 즉 크지 않은 거죠. 크진 않지만 C2보다는 크다면 C2보다는 큼이라고 D2에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둘 다 아니다 그러면은 A2가 가장 작음이라고 D2 셀에 출력하는 VBA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else if를 활용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조건 맞냐?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맞냐? 아니다. 이 두 자도 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엑서 06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브 엑서 06 엔터 이렇게 치면 서브로 시작하면 엔드 서브로 끝나죠. 자, 일단 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도 우리 실습 05번과 똑같이 A와 B와 C의 변수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A는 range A2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A 값을 넣고요. B는 range B2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해서 B를 가져오고요. C는 range C2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와 B와 C에 A2 값, B2 값, C2 값이 이렇게 A, B, 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서 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조건은 뭐죠? A2가 B2보다 큰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확인할 조건이에요. 그러면 if 자, A2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뭐예요? A죠. A. 그 다음에 B2를 저장하고 있는 거는 B죠. 예, B. 그래서 A가 B보다 크냐?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 if A가 B보다 크니 이게 맞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출력하래요? B2보다 큼이라고 출력하는데 이걸 어디에 출력하래요? D2 셀에 출력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D2 셀에 출력하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range 자, 우리가 D2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D2 예, 이거에 뭘 바꾸고 싶어요? 지금 값을 바꾸고 싶은 거죠. 값을 예, 뭐를 바꾼다? 예, B2보다 큼이라는 이름으로 예, B2보다 큼이라는 문자열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이퀄은 같다가 아니에요. 같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B2보다 큼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D2라고 하는 셀의 값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D2 셀에 그 값이 집어넣어지니까 여기 B2보다 큼이라고 출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단 결과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두 번째 조건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조건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if가 아니라 else if인데 else와 if 붙였어요? 띄었어요? 예, else if는 반드시 붙였어야 된다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A가 B보다 크지 않아요. 즉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A가 뭐보다는 크다면 C보다는 크다면 앞에 조건이 이미 기각된 거예요. 기각됐는데 두 번째 조건으로 C보다는 크다면 엔터를 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자와 I자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고 그죠? 대내 T도 대문자로 바뀌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죠. 즉 A가 B보다는 크진 않았지만 C보다는 크다면 이제 뭐라고 입력하면 돼요? range D2의 값을 뭘로 바꿔라? C2보다는 큼. 예. B2보다는 안 크지만 C2보다는 커. 그래서 C2보다는 큼 이걸로 바꿔라. 이게 예, 두 번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도 저도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else로 표현하면 앞에서 얘기한 모든 조건이 다 기각될 경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지도 않고 C보다 크지도 않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제일 작다는 얘기죠. range 괄호 열고 D2 얘 값을 뭐라고 바꿔야 된다? 뭐라고 입력하냐면 A2가 가장 작은, 그죠? 이렇게 맞나요? A2가 가장 작음으로 출력해라. 네, 자,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죠? 뭐가 끝나지 않았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if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야 된다? 그렇죠? and if. 그리고 이때 and와 if 사이는 띈다, 안 띈다? 띈다. else if는 안 띄고 and if는 한 칸을 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래야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아요. if로 시작해서 then, else if 하면 then, else 다음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then이 안 나와요. 그냥 else. 그리고 if로 시작하면 and if로 끝난다. and 띄고 한 칸 띄고 and if로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A2에는 66.5가 들어가 있고요. B에는 78.3이 들어가 있고 C에는 72.9가 들어가 있는데, 자, 매크로 이용해서 엑서06 실행. 자, 실행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A2가 가장 작은.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A2가 66.5점은 78.3보다도 작고 72.9보다도 작네요. 그죠? 가장 작아요. 그래서 A2가 가장 작은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이 점수를 75점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75점.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나올까요? 자, 매크로에 가서 엑서06 실행. 그러면 이제는 A2가 가장 작은 게 아니라 C2보다는 크죠. 하지만 B2보다는 여전히 작아요. 그래서 C2보다는 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제가 만약에 80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80점으로 바꿔서 매크로 가서 엑서06을 다시 한번 실행 이렇게 하면 이제는 얘보다도 커졌잖아요. 그래서 B2보다 큼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05번, 06번 통해서 우리가 조건문, 그 비주얼 베이직의 조건문 활용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시간 같이 실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죠? 엑서 0506 뭐 쭉 다 만들었는데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쭉 따라서 만들어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또 필요로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동영상에서 같이 만들었던 이 파일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파일을 여러분들의 가상대학 이캠퍼스 홈페이지에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릴 건데, 자, 그러려면 제가 지금까지 만든 이 매크로들 저장해야 되겠죠?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건데, 자, 이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저장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짰던 매크로 프로그램들 싹 다 저장이 하나도 안 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확장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XLS X로 되어 있죠. 이 XLS X 안에는 매크로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매크로 과제도 하나 나가게 될 텐데, 한 학기에 우리가 과제를 받아보면 한 학기에 꼭 한두 명씩 제출한 파일의 확장자가 XLS X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본인이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 있어요. XLS X는 데이터만 저장하는 엑셀 파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매크로를 포함해서 저장하시려면 이 파일 형식이라는 것을 눌러서 반드시 뭐로 바꾸셔야 된다? XLSM. 이게 뭐냐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예요. 매크로를 같이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은 제가 bsp 언더바 엑서의 XLSM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열어서 뭐 이게 닫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닫아지더라도 요 bsp 언더바 엑서 XLSM 이렇게 열면 열 때 매크로가 같이 포함돼서 열리게 될 거고요. 그
그래서 개발 도구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을 열면 그리고 이제 모듈에 가서 이 모듈 1을 더블 클릭해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매크로들이 다 이렇게 그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크로를 포함해서 저장해서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확장자를 XLSM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1주차의 매크로 실습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과제인데요. 뭐냐면 본인의 가족 정보를 먼저 출력을 하는 표를 쭉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메시지 상자로 나 아무개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매크로를 만드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겁니다. 자, 요거 제가 이게 이제 과제로 준비한 파일인데요. 자,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를 딱 클릭하면 여기 이제 과제 7이라고 하는 게 제가 미리 준비한 매크로예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해볼게요. 실행 딱 하면 이렇게 우리 가족 소개하는 거를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 창 보여주는 거예요. 나 안현철의 생일은 10월 13일입니다. 확인 누르면 끝나는, 이게 이번 주 숙제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소개 간단하게, 이건 뭐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꾸미세요. 저는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맨 끝에 대화 상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거 과제. 일단은 우리 가족 소개 이 보여주는 요 부분은 뭘로 만들면 되겠어요? 매크로 기록을 이용을 해서 쭉 기록을 시키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편집하는 과정을 매크로 기록으로 기록을 쭉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성된 매크로 코드에 맨 마지막에다 뭐만 추가하면 돼요? 메시지 상자로 나 아무개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상자 출력하는 프로그램 코드 한 줄만 맨 마지막에 추가해 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과제죠. 자, 그래서 이 과제를 다음 주까지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짤 때 가급적이면 인덴테이션 적절하게 두는 것도 연습 같이 꼭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석 따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코드는 무슨 역할을 하는 코드다, 이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코드다, 여러분들 이해하는 대로 내용을 써서 주석을 충분하게 달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습까지 6번을 통해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의 입문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강의가 이어졌는데요. 어려운 내용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같이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1주차 세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